자식 버린 천벌. 이제 내가 고스란히 돌려받을 거다. 세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행복한 순간, 왜 하필 세리에게 이런 가혹한 예언이 떨어진 걸까요? 그리고 세리 앞에 운명처럼 부딪히게 된 민서. 그녀가 정말 세리가 버린 그 아이일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주아가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라는 시퍼런 칼날 아래서 주아를 구해낸 건 다름 아닌 원인제 공자인 세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자기 입속만 챙겼을 깍쟁이 세리가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18회의 시작은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태양그룹 징계위원회 현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증인인 세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화려한 의상을 입은 세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사진들 앞에서 주아를 감싸는 발언을 합니다. 공주아 씨 덕분에 내가 이 정도 다친 건데 가짜 유튜브 하나 믿고 대기업에서 그런 훌륭한 직원을 해고니 뭐니 하는 게 충격이네요. 세리의 단호한 한마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아무 죄 없는 그 직원이 희생된다면 개인 SNS를 통해 이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세리는 엄포까지 놓으며 위원들을 은근 협박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판세를 뒤집어 주아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됩니다. 덕분에 주아는 바로 복구되고 두 집안에는 화해 무드가 조성됩니다. 한성민은 세리의 활약을 전해 듣고 그동안 세리를 안 좋게만 생각해왔던 자신의 시선을 조용히 반성까지 하게 됩니다. 세리가 이렇게 주아를 감쌀 줄은 아무도 몰랐던 터라 주아 집에선 난리가 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공정하는 동익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마침내 사람극장 출연을 결심합니다. 그 자리에서 공정하는 솔직히 처음에는 네 와이프 넘어지는 영상 네가 일부러 올린 줄 알았어. 나 미안하게 만들어서 사람극장 출연 딜 하려는 줄 알았어라며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양동익은 속이 뜨끔하지만 이제라도 오해를 풀어서 다행이다라고 능청스럽게 답했죠. 수십 년간 쌓인 감정의 앙금을 털어내며 어깨동무하고 함께 노래하고 목욕탕도 다녀오고 보는 내내 너무 따뜻해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나선애는 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자신의 생일날 양신의 가족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고깃집 예약 대신 직접 정성껏 생일상을 차려 대접하겠다는 선애의 제안.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진정한 이웃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양선출은 집문을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집을 다시 와보는구나. 동익인의 가족은 모두 선물을 사서 마음을 표했고 원수 집안이었던 두 가족이 한 식탁에서 극적인 화해를 이뤄냈습니다. 마치 마지막 장면 같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일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양선출과 나선애가 과거 나선애의 남편 기철을 언급하며 함께 회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양선출은 아내에게 잘못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나선애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 어딘가 의문을 품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선애는 왜 집 나간 남편에게 보고하듯 저녁마다 일기를 쓸까요?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장면은 양선출의 아내와 나선애의 남편이 눈이 맞아 나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복선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한편 생일 파티 자리에서 뜻밖의 불씨가 하나 생겨납니다. 세리가 동숙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무심코 꺼내버린 겁니다. 그 남자가 자신인 줄 모르는 대하는 이 한마디에 내내 우울해집니다. 대하는 동숙을 위해 가게 자리까지 알아보고 우재가 아르바이트 하던 자리가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까지 가져다주며 정성껏 챙겨줬건만 섭섭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거기다 동숙은 지우가 만나는 걸 싫어하니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해버립니다. 과연 이제 대하는 동숙을 향한 감정을 접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마음이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동숙은 대한이 준 정보 덕분에 식당을 인수하게 되고 다음에 그 식당에서 양신의 가족들은 운명처럼 민서를 만나게 됩니다. 민서가 누구인지 세리와 어떤 관계인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왠지 이 장면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 같아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18회 내내 따뜻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져 좋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무당이 세리에게 던진 그 서늘한 한마디. 과연 무당의 예언은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까요?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가고 온정동에 먹구름이 몰려오려나 봅니다. 한편 세리는 남편의 시의원 출마와 촬영을 앞두고 무당집에 들렀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방 안에서 방울을 흔들던 무당은 세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남의 자식 키운다고 네 자식 버린 천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식 버린 천벌, 이제 네가 곧 돌려받는다.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고 세리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당당한 세리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었던 거죠. 과연 어떻게 왜 세리는 아이를 버렸을까요? 무당집을 나온 세리는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신없는 채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세리는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자전거를 탄 한 여성과 부딪힐 뻔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며 18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18회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온 가장 두려운 진실이라는 대비를 완벽하게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두 집안의 화해, 공정한과 양동익의 우정 회복, 생일 파티로 뭉쳐진 따뜻한 온기. 그 행복의 절정 위에 무당의 예언이 얼음처럼 공기를 싸늘하게 변화시켰죠. 그리고 19회. 이 긴장감은 더 커집니다. 공주아는 현빈이 아르헨티나 음식이 먹고 싶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오피스텔로 요리를 해주러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겠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세리 역시 삼계탕을 끓여 현빈에게 가져다 주려고 가게 됩니다. 두 여자가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향해 걸어가는 이 아찔한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리가 자전거로 부딪힐 뻔한 그 여성, 정말 세리가 과거에 버린 딸일까요? 온정동에 다시 긴장의 파고가 밀려오고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